오늘 강의는 나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상대방을 쫓아다니게 하는 법 배워볼게요. 이번 시간에 제가 연애 주도권 문제와 어머니 밥상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번 시간에 왜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어머니의 밥상의 가치가 낮아지게 된 원인이 뭘까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서비스가 공짜로 지속이 되면 서비스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 서비스가 계속 쫓아다니면 그 서비스를 소중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아주 가치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뭔가가 쫓아온다 싶으면 밀어내게 되는 게 기본적인 원리라서요. 어떻게 하면 가치를 높이게 만들까요? 서비스에 희소성을 부여한다. 구독 해지, 서비스 중단, 이런 것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노력하지 않았을 때는 서비스를 끊어야 돼요. 내가 코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아들이 과연 내 차려준 밥상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요? 정말 꿈에나 나올 소리라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우리 아들은 피자랑 치킨만 1년간 먹어도 아마 질려하지 않을 거예요. 밥상만 보면은 아주 진절머리게 나게 생각을 하던데요. 피자랑 치킨만 먹으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 건강 나빠질 텐데 망한 건가요? 아니, 그렇게 갑자기 밥상을 주지 말라고 하면 그러다가 아들 건강 나빠지면은 책임지실 거예요? 왜 대책 없는 얘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육아 코치로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이걸 연애로 바꾸면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 남친이 저를 쫓아다니게 만든다고요? 이거 정말 꿈에나 나올 소리라고요. 전 남친은 엄청 인기도 많고 여자도 잘 꼬셔요. 저를 한 번이라도 생각이나 할까요? 그러다가 다른 여자 만나면 어떡해요?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완전 마음이 떠나버리면 어떡해요? 책임지실 건가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가치를 너무 높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많이 쫓아다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게 걱정만 하시면 아들, 딸은 앞으로도 어머니 밥상을, 여러분들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상을 형편없게 취급을 하고 가치가 낮게 대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변하는 거는 하나도 없죠. 같은 방식으로 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계속 걱정만 하면은 아들, 딸들은 계속 버릇이 나빠져 있을 거고 밥상 걷어차고 반찬 투정하고 치킨하고 족발만 찾게 되겠죠. 자꾸 밥상만 먹이려고 하니까 말이죠. 치킨 족발 못 먹게 하니까 더 먹고 싶어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방 단속하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나만 만나게끔 계속 구속하고 유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이나 집착, 구속을 하면요, 상대방이 떠나고 싶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가치를 높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싶어 할 때까지 밥상을 절대 차려주시면 안 됩니다. 서비스를 중단해야죠. 먹고 싶다고 노력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들, 딸들의 버릇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 집 강아지가 사료를 잘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요, 사료를 잘 안 먹으니까 걔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많이 주고 사람이 먹는 음식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먹는 음식 절대 먹이지 말고요, 간식도 주지 말고 사료만 딱 갖다 놓아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강아지가 사료를 잘 먹는데요. 그리고 사료도 어떻게 줘야 되냐면 사료를 계속 퍼놓고 계속 가만히 놔두면 잘 안 먹어요. 어떻게 주냐면 딱 정해진 시간, 10시면 10시 딱 그때만 사료 갖다 놓고, 사료 안 먹잖아요? 그러면 5분 있다 치워버려요. 그거 딱 일주일만 하잖아요? 그러면 사료를 정신없이 먹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똑같죠. 밥 차려놓고 안 먹잖아요? 그럼 치워버려요. 그럼 밥 먹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에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내고 싶은 마음에 밥상 차려놓고 계속 기다리시기만 하시니까 가치가 낮아져서 안 먹는 거죠. 밥상 머리 앞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하려면 냉정해지셔야 돼요. 걔가 노력하지 않으면 밥상 딱 치워버리고요, 밥 주는 게 소중하다라는 걸 느껴지게 만들어야지 걔가 먹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밥 먹게 하려고 걔네들한테 밥상 계속 차려주고 식으면은 다시 데워오고 밥도 따뜻한 밥 먹이려고 항상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 퍼주고 이런 행동하니까 버릇이 엄청 나빠지죠.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했던 행동 딱 그런 거예요. 비위 맞추는 행동이 딱 그런 거예요. 상대방 편한 시간 맞춰서 연락해주고요,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 프로필 바뀌고 얘가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처럼 보이고 SNS에 외롭다 이런 거 올린다고 해가지고 연락해주면 안 돼요.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밥상머리 앞에 와가지고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지 되는 거지. 상대방이 먹고 싶은 느낌이 난다고 해서 차려주면 안 돼요. 그 자식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데 그건 모를 것 같아요? 엄마 역시 안 되는구나, 내 눈치 보고 있었구나, 이거 알겠지.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3개월만 기다리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질이 올 거라고. 그 전에 아들 딸들이 어머니 밥상 차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먼저 연락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어머니 밥상의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들리지만 연인관계 제외하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치가 낮아져서 헤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 방식이랑 똑같죠. 자, 전편 강의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인간의 내면 세계, 즉 비의식 세계에서는 철저히 가치적인 판단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치적인 판단은 행동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상대방이 노력을 할 때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됩니다. 노력해야지만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가치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것을 가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려면 오랫동안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서비스가 영원히 제공되지 않고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을 만들면 됩니다. 제가 저번 강의 때도 얘기해드렸죠. 홈쇼핑 예를 들면서, 아, 이거 한정판입니다, 지금 이 구성은 이 시간대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게 원리를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행동과 방법에 따라서만 딱 얘기를 해주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 금지,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상대방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서비스가 쉽게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이성과 썸을 타거나 사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라는 서비스가 자기에게 떠나버린다라고 느끼게 만들고 영원히 제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회를 하실 때도 내가 그 상대방만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다른 이성과 만나고 있을 때 더 연락도 잘 받고요, 부담 없이 재회도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이 밥상 차려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투덜대고 막 무시하다가 막상 집 떠나서 자취하면 그때서야 부모님이 밥 차려줬을 때가 소중하다라는 걸 그때 떠올리게 되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떠나서 자취하면요, 첫 번째 달 정도에는 해방감이 느껴지고 자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밥도 치킨, 피자, 족발 다 시켜 먹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두세 달 정도 되잖아요.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부터는 시켜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치킨도 맨날 먹던 거 그대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맨날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만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밥 차려 먹고 이런 것도 힘들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취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면은 맨날 주는 짬밥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군대 식당 가면은 걔 퍼주는 식당밥이 있어요. 그것도 정말 지겹고 군대 밖에서 싸제로 먹는 밥들이 좋아 보이는데, 막상 제대하고 지금쯤 되면요, 한번 추억에 먹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인간이라는 게 되게 간사해요. 자기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는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고, 쉽게 얻을 수 없고 이제는 못 먹을 것 같은 것들은 되게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도 팔리잖아요. 추억의 도시락, 이런 제품 같은 것도 팔리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렇죠?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냐. 물론 위에서 얘기를 해드렸긴 하지만 이건 카테고리화라는 심리학 이론을 알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카테고리화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제 영상 거의 상단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연애 방식으로 했느냐, 얼마나 가치가 낮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 시간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사이, 이 정도면 충분한 카테고리화가 진행이 됩니다. 카테고리화라는 거는 다시 재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한 80-90%가 제외되지 않습니까? 연락도 되고 만나는 것도 거의 됩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외가 다 되죠.